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김다래입니다. 고1 여름방학 특강 강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내에 앞서서 고1 여름방학 시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3월 달에 고등학교 입학한 다음에 3, 4, 5, 6 그리고 이제 7월 초까지 4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아이들은 내신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르고요. 그다음 모의고사 3모, 6모를 치르면서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온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초가 되게 되면은 그 한 학기에 대한 성적표를 딱 받아보게 되는 시기예요. 그러고 나면은 너무 힘들었어. 너무 지쳤어. 그 다음에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좀 보상의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지만 나 지금 포기해야 되나? 이러면서 조금 주눅이 드는 아이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퍼지기 쉬운 시기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내년이 아니고 올해 2학기도 있고요. 내년도 있고요. 수능도 봐야 되고 사실은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이 고1 여름방학부터 퍼지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지쳤어. 날씨도 더워. 그 다음 겨울방학은 길기라도 길지. 여름방학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쉴까 하면은 순식간에 훅 지나가 버리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조금 퍼질만 할 때에 좀 좋은 강의를 선택해서 수업을 들으면서 필요한 공부를 이어나가면은 2학기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하고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강의 안내 잘 들어주시고요. 제 강의는 일요일 2시 타임 수업입니다. 그래서 7월 20일 개강이고요. 4회 동안 진행되는 4회 특강입니다. 제 강의에서 이제 무엇을 공부하게 될까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국어 공부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문학, 독서, 비문학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문학 파트부터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1학년에는 주요 작품들을 잘 공부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2학년 1학기가 되면 이제 문학 내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고 고3 되고 바로 수능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2학년 1학기 전까지 예비 고2 겨울방학 전까지 필수 작품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2학년 스텝 때 뭘 하게 되냐면은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수능에서 낯선 작품을 해석해내는 능력, 선택지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판별하는 능력, 그 공부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2학년 가서 필수 작품 공부해야지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학교 커리큘럼이나 학원 커리큘럼에서 조금 늦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수 작품이 1학년 때 공부가 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1학기 그다음에 예비고일 이때에는 현대 작품을 조금 많이 공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원스텝 레벨 1이라면은 이제 여름방학에는 그다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고전 문학으로 나아갈 차례예요. 그다음에 1학년 2학기 내신으로 가게 되면은 고전 문학이 내신 범위에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1 여름방학에는 문학 파트는 고전 문학을 공부할 시기예요. 그래서 고전 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낯선 고전 시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휘들이 어렵고요. 표현들이 어렵고요. 해석이 잘 안 돼요. 현대문학은 내가 한국어로 읽을 수가 있는데 함축적 의미, 상징적 의미가 뭘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면 고전 시간은 해석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체감 난이도를 높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그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고전 시가 해석 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수 연시조, 그 다음에 가사 공부를 통해서 고전 시가의 해석 능력을 배양하고 고전 시가의 조금 두려움을 없애는 그런 것이 이제 강의 목표가 되겠고요. 자, 문법은 1학년 내내는 그냥 내신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내신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은 수능 때 2학년 지나서 3학년 때 이제 가고 수능 때 가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저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수능을 향해서 문법을 해야지 라기보다는 그 바로 눈앞에 있는 이번 중간고사, 이번 기말고사, 이번 2학기 내신에 딱 맞추어 가지고 문법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름방학에는 앞두고 있는 2학기 내신 문법을 선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는 그러면은 내신 때는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하신 학부모님들이 매해 계시는데요. 문법은 반복할수록 유리합니다. 제가 내신 수업을 하다 보면은 그 선행한 친구들, 선행 안 한 친구들 격차가 그때 굉장히 크게 벌어지고요. 그러면 지겹지 않나? 그 지겨운 상태에서 내신에 들어가야지 솔직히 그 변별력 있는 낯선 그래서 조금 이 한 꼽지 꼬집는 그
꼬집는 부분이 눈에 들어와요. 나머지 부분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별력 있는 부분이 꼬집어서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게 좀 공부가 안 된 친구들, 그래서 이제 다 방학 때 내신 선행이 안 되고 이제 내신 때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이게 지겨워, 그게 아니라 그때그때 공부에 따라가기 급급하기 때문에 그게 좀 레벨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방학 때는 2학기 내신에 대한 선행을 한 바퀴 돌려주는 것이 굉장히 2학기에 좀 효과적인 그런 공부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아이들 수능 때도 문법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수능을 위한 문법에 대한 기본기, 베이스를 갖춘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요. 우리 아이들이 솔직히 이제 학교 다니는 동안 학기 중에는 비문학 공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신 숙제만 해도 너무 빠듯하거든요. 그 다음에 국어 숙제만 아니라 각종 과목 숙제가 너무나 쏟아지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하기도 급급한데 거기다가 비문학 공부 챙겨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을 제가 예비 고1 때 보고 1년 지나서 예비 고2 수업 때 봤는데 예비 고1 때 비문학을 잘하던 친구들이 1년 지나서 오히려 비문학 실력이 떨어져 있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1년 내내 내신 공부에 좀 집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신과 내신 사이, 중간 기말 사이, 그 다음에 1학기, 2학기 사이, 방학이 있을 때는 지금이야 우선순위 1번이에요. 솔직히 문법 선행하면 너무 좋죠. 고전시가 그것도 해야 되긴 하는데 거기서 정말 우선순위 하나를 꼽자면 저는 비문학인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이거 비문학을 놓치면 안 돼 하고 비문학은 정말 이 내신 아닐 때 정말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짧지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비문학 실력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그 공부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야 라는 어떤 기회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때 비문학 실력을 조금 끌어올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고1 여름방학에는요. 그래서 이 필요한 공부를 아우르는 커리큘럼, 4주 커리큘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제 수업은요. 그래서 나 이제 고전시 가야 되는데 산모, 육모 봤죠 아이들이? 고전시가에서 많이 틀리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하는 그런 친구들. 그 다음에 2학기 내신에 조금 선행을 한 쿨 돌려가지고 2학기 내신에 자신감 있게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 그 다음에 방학을 이용해서 고1, 고2 그래서 조금 난이도 있는 비문학까지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효과가 크게 다가올 수업입니다. 회차별 진도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4회 동안 이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고전 시간, 문법 그리고 독서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고전 시간은 자연, 친화, 충절에서 수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연시조, 가사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문법은 2학기 문법이 고전 문법.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 다니실 때 나란 말씀이 튕기게 따라 하셨을 텐데 그게 우리 아이들 1학년 2학기 내신 범위입니다.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거 미리 좀 공부해서 들어가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 솔직히 국어 선생님인 저도 띄어쓰기 헷갈리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 사이시옷부터 해서 한글 맞춤법이 2학기 내신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의 조항이 뭐가 있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공부하고 들어가면은 훨씬 더 이제 2학기 내신식 기간에는 그것들의 예문에 적용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제 방학 때 한 콜 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독서가 지금 표에 빠져 있는데 독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3가지 주제를 가지고 1시간씩 수업을 진행할 건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에서 테마를 잡아가지고 1학년 이제 기출 그리고 2학년 기출까지 아우르는 그런 기출 공부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관리 시스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의 수업 관리 같은 경우에 일단 과제가 2종류의 과제가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주차 수업 때 자연 친화 연시조를 배우고 고전 문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비문학 서양 철학을 이제 공부를 했다면은 그 각각의 공부한 것에 대해서 복습하는 복습 과제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우고 과제로 이제 숙지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우리 아이들도 니즈가 뭐냐면은 쌤, 저 실무 좀 풀고 싶어요. 저 모의고사 때 시간 관리 안 돼요. 시간 재고 한 세트 좀 풀어보고 싶은 경험치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에는 배운 것을
숙지하는 복습하는 복습 과제랑 모의고사 한 세트가 들어가서 이건 이제 모의고사 실전 대비하는 훈련 이렇게 두 가지 과제가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본시 제시 시스템을 갖추어서 본시 보고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은 제시로 제가 변형 문제를 그래서 다시 주어서 제시를 통해서 아이들 꼼꼼하게 시험이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성적도 중요하지만 배운 것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고 시험 보는 것 자체가 공부가 돼요. 굉장히 집중해서 배운 것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그런 순간 끄집어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런 두 번의 시스템을 가지고 두 번의 시험을 보는 시스템을 가지고 아이들의 학습을 조금 더 쪼아주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색펜 하라라고 하는 건 제 수업 때 방특이든 아니면 내신이든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국어 과목은 지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독해를 잘하고 나의 사고 과정이 오류 없이 나의 어떤 사견의 개입이 없이 잘 읽어내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되게 독해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요즘 친구들은. 그래서 명사 단위로 듬성듬성 읽어서 자기 멋대로 읽어내요. 그래서 그 문장 전체를 촘촘하게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훈련이 얼마나 치밀하게 되어 있느냐가 내신 1등급, 수능 1등급을 가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답 분석을 하고 너 이거 왜 틀렸냐면은 맨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공부하는 트레이닝을 계속 시키고 있고 과제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과제 미달로 해서 공부를 하게끔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클리닉은요, 이제 2시 수업이니까 5시에 끝나고 나면은 수업 바로 뒤에 5시부터 8시까지 클리닉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과제 미달인 친구들은 과제 남아가지고 다시 보고 가고요. 제시 봐야 되는 친구들은 제시 보고 가고요. 이게 다 통과된 친구들은 본시, 그러니까 그날 원래 보는 본시에 대해서 오답 확인하고 제시는 자율 숙제로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선생님 저는 뭐 이게 조금 더 약해요. 각자 니즈들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제가 공통적인 어떤 비문학 숙제를 주는데 쌤 저 이거 너무 쉬워요. 그럼 너 고3 것도 좀 풀어볼래? 쌤 저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이 20년 전 문제를 줄 테니까 조금 더 풀어볼래? 너의 난이도에 맞춰서 내가 자료를 좀 더 추가로 줄게. 쌤 저 문학에서 표현성 특징 문제만 틀리는데요. 내가 그거를 또 준비해놨지. 그것만 풀 수 있는 문제 줄게. 라고 해서 아이들의 니즈에 맞추어서 추가 자료를 주고 공부를 할 수 있게 아이들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을 들은 친구들 굉장히 즐겁게 공부하고 좋은 탁월한 결과를 받아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다. 그래서 믿고 보내주셔도 실망하시지 않으실 거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하는 것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자신감으로 돌아옵니다. 유쾌하고 야무지게 국어 가르치는 국어 강사 김다래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